안녕하십니까. 현시선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이계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선택하는 생명과학 과목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죠?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학원을 가야 되는지, 학원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판단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왜 여기 현시선에서 생명과학을 들어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전달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편이 되고 나서 유전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도 맞는 말이고요. 다만 원과목과 투과목에 걸쳐 있었던 이론 내용이 섞여서 생명과학 하나로 좀 내려오게 되면서 다 내려오진 않았지만 정리할 내용이 조금 많아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전에서 난이도를 높였었던 가계도나 돌연변이 이런 것들은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핵형문석 파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혹은 이제 1학기 때 들으시게 되면 시험 둘 중 하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는 핵형문석 파트가 나올 게 확실하고 그 파트가 아마도 한 학기 생명과학 성적을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학 동안 잘 대비를 하시고 학원에서 연습을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핵형문석 문제가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 저와 같이 여기 학원에서 연습을 하다 보시면 금방금방 풀이할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강점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암기만 저와 같이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써있죠. 또 저는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이 발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떠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스텝을 밟아가면서 정답까지 도착할지 그 알고리즘을 다 제시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어려운 말은 나와 있지만 다른 건 아니고 핵형문석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어느 순서대로 적용하다 보면 답에 도달하게 될지 알고리즘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그걸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는 점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교재는 다만 이제 완자를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완자의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왜냐하면 그림이 좀 이쁘게 좀 나와 있고 생명과학은 사실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거나 조금 수업에서 물어보기 어려운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적혀 있어서 메인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생명과학은 방대한 양의 이론 교재, 이론 내용을 우리가 좀 줄여서 내꺼화하는, 체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은 이걸로 드리지만 당연히 이론 요약집을 따로 드리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핵형문석처럼 연습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제작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도표들이 지금은 2개만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개의 도표들이 한 4-5가지가 들어있고 이런 종이가 한 5종류, 유형이 한 6가지 모여있는 학습지를 통해서 이론 요약과 뿐만 아니라 문제 연습하는 방법까지 체화시켜드리는 유인물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수업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생명과학에서 가장 접전지인 핵형문석 파트 저랑 같이 짧게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배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잠깐 보면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많이 까먹은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항상 저도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수업에서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오늘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보자면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뭐죠? 세포입니다. 그렇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가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세포가 살아가다 보면 충격을 받거나 수명이 다해서 사라지거나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빈 공간으로 두나요? 아니죠.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그 빈 공간을 채워놓고 세포 분열할 때 우리도 그렇고 이 세포 분열 자체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분열,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내가 빈 공간을 채울 때요 하나의 조금의 다름도 없이 완벽하게 나 자신이 복제돼서 거기를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서 접하고 알고 있는 암이라는 세포가 돼요. 그래서 유전 정보나 여러 가지 기타 물질들을 전혀 다름없이 똑같이 그대로 복제하는 과정이 세포 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포 분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반적인 몸의 구조를 채울 때 하는
일반적인 세포 분열과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정자 난자를 주시면 그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 분열과 달라요. 왜냐? 여러분들 사람은 혹시 몇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사람은 46개, 23쌍이라고도 부릅니다.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46개를 내가 내 몸에 닫힌 부분이나 빈 공간을 채울 때는 내 거로 온전히 46개를 채워서 만들어내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새로운 아이를 내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낸다고 하게 되면 46개인 걸 만들어야지 그게 사람이잖아. 내가 너무 욕심이 과하고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46개를 그대로 내려보내면 저쪽에서도 23개나 46개가 올 거고, 그럼 합쳐지면 염색체의 개수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종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내가 개수를 줄여서 만들어야겠죠. 몇 개로? 정확하게 절반, 23개로 줄입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배우자가 뭘 보내게 돼요? 23개를 또 정자 혹은 난자에 실어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온전한 46개의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염색체의 개수가 얼마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었죠. 숫자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감소했다 혹은 수가 줄었으니까 감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분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배웁니다. 일반적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채워 넣을 때 하는 체세포 분열,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다라고 해서 몸체자의 세포에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를 만들 때 하는 특수한 분열이 뭐다? 숫자가 줄어드는 감수 분열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 두 가지를 배우게 되고, 아무래도 화학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그렇고 항상 숫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리면 헷갈리잖아요. 당연히 감수 분열이 조금 더 단계도 길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고, 오늘 보여드릴 실제로 출제된 기출문제들을 이 근방의 학교에서 풀면서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그 문제에서도 가장 마지막 객관식 문제,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감수 분열에서 세포 분열 내용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할 거잖아요. 그럼 체세포 분열은 뭐고 감수 분열은 뭐냐? 체세포 분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포 분열과 동일하고 오늘 문제에서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은 저랑 같이 수업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감수 분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눈으로 쓱 보시면 생식을 하는 세포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다시 말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하는 분열이 뭐다? 감수 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저랑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 몰라요. 확실하지 않죠. 최대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력을 할 거지만, 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다년간 수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목놓아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지켜주지 않아서 직전 대비할 때나 시험 임박해서 후회를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그림이 이쁘게 나와 있어요. 이걸 다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과학 내신을 챙기는 거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세포의 이 기타 부타적인 건 그리지 마시고 염색체의 모양은 한번 이 덩어리가 지고 난 뒤서부터 끝까지 반드시 커다란 A4 용지에 염색체 개수가 많을 필요 없어요. 한 4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4개 정도를 그려서 감수 분열을 하면서 어떻게 나눠지고 붙는지 그걸 한번 반드시 그려보시고 복습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려움을 겪을 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업 때 아까 보여드린 자료처럼 이런 그림을 드리고요. 이 그림 안에다가 염색체 모양을 그리라고 클리닉 혹은 과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일은 드물지만, 생각보다 눈으로 보면 그래 이해가 되는구만, 별로 안 어렵네 라고 하더라도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 한번 그려주셔야 되고, 감수 분열 한번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감수 분열은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숫자가 줄어야 돼요. 왜냐면 배우자도 줄 거고 유전 정보를 주겠죠. 엄마 아빠 반반 남잖아요. 나도 반, 너도 반, 이렇게 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복잡한 분열을 하기 위해서 감수 분열은 감수 1분열과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복잡할 건 없고요. 1분열에서 개수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줄어들고 2분열에서는 양을 조절하는 시기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좀 탁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리면서 어떻게 우리 학원에 온 친구들은 연습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아래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정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거고 지금 맨 마지막 단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했습니다. 중요한 단계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맨 아래까지가 감수 2분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염색체를 한번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염색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쌍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죠. 긴 거 한 쌍, 그 다음에 짧은 거 한 쌍. 최대한 현실적으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각각 여기는 라지 A라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스몰 A라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라지 B라는 유전자, 여기는 스몰 B라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S기를 거쳐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간기, 중기, 전기, 후기, 말기, M기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빠르게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S기를 거쳐서 얘네가 유전자가 증폭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분열할 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러분들 내 몸을 복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뱃속에 있는 장기들이나 뇌나 눈, 손 이런 것들을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세트 그대로 한 세트 더 만들어야지, 두 세트를 만들어야지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나 염색체도 내가 한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눠줘 버리면 나는 뭐 갖고 살아? 그러니까 두 세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염색체들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모양 들어보셨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게 그냥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많이들 이렇게로 그냥 가르치시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 S기를 거쳐서 증폭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폴트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의 대부분의 세포들은 이 모양이 아니라 염색체가 원래도 흐트러져 있지만 실 모양으로 풀려 있지만 뭉치면 원래 이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들은 이 모양으로 관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색체에 대해서 이런 모양은 기본적인 모양은 아니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 메인으로 돌아와서 자 증폭이 됐어요. 이제 슬슬 분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쬐끄만 것도 그려야겠죠. 쬐끄만 것도. 그래서 여기에 라지 A가 있는데 라지 A가 하나 더 있겠죠. 복사됐으니까 복사본도 있고 원본도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일감수 분열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제일감수 분열 들어갈 거고 요 표기를 약간은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중간쯤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갑니다. 감수 1분열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가 줄어드는 게 감수 분열이고 그 감수 분열이 실제로 나타나는 건 1분열과 2분열에서 뭐다? 1분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분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기존의 체세포 분열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새로 만들어진 친구도 절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야 돼.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염색체들을 딱 반을 갈려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줘야 되는데 감수 분열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상대방 배우자가 준다 그랬잖아. 지겹죠? 그래서 한 쌍의 염색체가 있으면 보통 이런 것들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46개고 23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23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고 그 1번부터 23번까지가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두 쌍이기 때문에 46개.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식세포를 만들 거면 얘나 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왜냐? 내가 이걸 둘 다 내려보내 버리면 상대방한테서도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21번 염색체가 얘네 둘이라고 하면 내가 욕심 때문에 21번을 둘 다 내 정자에 실어서 보냈어. 그럼 상대방에서 뭐가 와요? 21번이 하나가 더 오게 되면 다운증후군과 같은 유전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한 쌍의 염색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만약에 선택했다고 하고 여기서도 선택을 해야겠죠. 나는 얘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갔으면 여기는 라지 A의 스몰 B 조합이 있을 거고요. 그럼 라지 A랑 스몰 B가 일로 내려갔으니까 스몰 A와 라지 B는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확률 게임이 여러분들의 핵형 분석에서 어려운 포인트 첫 번째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문제 풀면서 가이드라인 잡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하고 나면, 나눠지고 나면 1분열이 끝난 겁니다. 1분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뭘 나눠야 되냐면, 내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짝대기 2개짜리가 둘 다 내려갔으니까 얘는 큰 거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있겠죠. 그럼 짝대기가 2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마지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 조절하는 파트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분열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작성을 해드렸지만 반드시 나중에 이따가 저희가 수업에서 만나서 수업을 들을 때 이 과정을 한번 스스로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효과를 제대로 뽑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아낌없이 풀 수가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하기가 어려워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들 저랑 같이 어차피 클리닉 진행하면서 다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문제 얼마나 쉽고 빠르게 푸는지 보러 갑시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번. 쌤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거의 맨 마지막 문제고요. 객관식 문제 중에서 그 문제 중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객관식 문제들 중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핵형 분석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되겠죠. 문제를 보시면, 자, 가와 라는 서로 다른 동물의 개체 2n, 로마 숫자 1에 3 세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 없이 그냥 문제를 쭉 읽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문제 푸는 방향이나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뭘 알려드린다고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알고리즘을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제시된 종의 수는 몇 가지인가? 상대량인가? 존재 여부인가? EN인가 N인가? 성별이 다른가? 자료에 가려진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생명과학은 다행히도 자료가 어느 부분이 숨겨져 있는지가 항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보다는 이 내용들을 다 점검하는 식으로 적용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형광펜 쳐놨죠, 그렇죠? 자료에는 다 중요도나 이런 것들이 표기가 돼서 배부가 될 거고요. 핵형 분석에서는 뭐니 해도 지금 제시된 자료가 EN인지 N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풀이가 출발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가볼게요. 자, 16번을 보시면 중요한 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개체가 몇 마리인가가 나와 있죠. 그리고 E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체,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 로마 숫자 3,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EN이 기본인 친구들이고, EN이라는 건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으면 몇 쌍이에요? 한 쌍에 2개 들어있죠. 이게 EN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분열하는 상황이거나 문제가 생겨서 하나밖에 없으면 뭘로 바뀌어요? N이라고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포 안에 염색체가 총 몇 개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쌍이면 EN, 아니면 N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컷은 이렇고 암컷은 이렇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걸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 사실 이건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과 2는 같은 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요거 핵상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개체 몇 마리인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종이 몇 종인지도 알고리즘에 들어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 그럼 문제 풀기 전에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로마 숫자 1과 로마 숫자 2, 로마 숫자 3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근데 얘네 둘은 뭐다? 같은 종이니까 얘만 서로 종이 다르겠죠. 그럼 종이 다르다는 건 어떤 힌트를 주는 거냐면, 만약에 그림이 나와 있으면 염색체 모양이 다르고요. 모양이나 크기. 만약에 종이 같다고 하면 그게 당연히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림이 아니라 표 형태로 나와 있고 수치만 줬다고 하면 같은 종일 경우에 매우 높은 확률로 염색체의 개수가 같아요. 사람은 전부 다 23쌍 46개인 것처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이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료가 뭐가 나와 있냐? 요게 나와 있었어요. 가라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자료가 나오면 무조건 N, EN부터 판단해야 돼요. 아까 쌤 EN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보시면 문제 위쪽에 올라가면 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들의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나 다라가 EN이란 말이 아닙니다.
다나다라를 만들어내는 원래 그 생명체, 예를 들어서 내가 세포 분열을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나는 EN인데 내가 감수 분열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N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제일감수 분열해서 염색체 같은 번호 반으로 쪼개지면서 두 쌍이었던 게 하나로 바뀌잖아, 그치? EN이 N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EN인데 여기는 N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게 먼저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까만색이 짝이었고 회색에도 짝꿍이었고 하얀색에도 짝꿍이 없어. 색상이 N이다. 얘는 이렇게 짝꿍, 이렇게 짝꿍, 이렇게 짝꿍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EN이다. 그 다음에 얘도 짝꿍이 없네, 얘도 짝꿍이 없네. 이렇게 EN을 먼저 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웬만한 내신 문제에서는 그림을 막 염색체 사실 있는데 숨겼지로 뭐 이런 게 잘 없어요. 다만 평가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그런 것들을 지금 갖고 온 이제 모습들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일부분만 가지고 왔고 다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 없이 그림에서 모두 그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NEN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NEN을 썼으면 항상 뭘 먼저 봐야 돼요? EN을 먼저 봐야 돼요. 왜냐? EN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걸 쌍으로 풀세트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주는 정보가 많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니까 모든 염색체가 전부 다 사이즈가 같고 색이 같은 쌍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나는요, 성염색체가 XX 염색체고 여성분이다, 혹은 이제 종으로 따지면 여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남자는 XY로 성염색체를 갖게 되고 실제로 Y염색체가 X염색체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은 걸 전부 세트로 갖고 있다? 이 Y는 나는 누구다? 종이 여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이 1, 2가 서로 같고 3이 다르다, 종이 두 가지다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을 해보면 종이 같으면 어떻다고요? 염색체 모양이나 사이즈, 개수가 같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봐봐요. 하얀 색깔 거대한 염색체가 여긴 있는데 여기도 있네? 이게 뭔가 매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어. 그럼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잘 보시면 괄호 나는 EN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 모든 염색체를 다 보여주고 있죠. 난 숨긴 게 없어요. EN이니까. 원래 상태가 EN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아무리 봐도 투명한 것과 회색을 봤을 때는 얘네 둘이가 같은 종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입니다. 누가 보여요? 여기 쬐끄만하게 칠한 게 보이죠? 이게 여긴 없단 말이야. 이게 뭘까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고, 얘는 남자애가 만든 거, 얘는 여자애가 만든 거. 다만 뭐가 똑같아? 서로 종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이고, 이건 여성분이 만든 세포 혹은 여성분의 세포, 이건 남성분이 만든 세포가 되는 거니까 서로 종이 같은데 개체가 다르죠. 그래서 얘네 둘이가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가 되는 거고, 이 괄호 다가 누가 되는 거예요? 로마 숫자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형 분석은 마무리가 됐고, 뭐 이런 것들도 또 알 수 있겠죠. 가와 다를 보면 가에는 까만색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에서 나눠졌는데 이 까만 게 성염색체였잖아요. 나와 라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로마 숫자 3도 성별이 남자다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로 하면서 길게 풀었지만 딱딱딱딱 내가 말씀을 드렸었던 스텝을 밟아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문제만 좀 더 보고 생명과학 내신 수업 소개 영상 마무리 지어볼게요. 실제로 이 해에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었던 건 8번입니다. 쌤, 8번이 뭐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험지와 뒤에서 보여드린 이 시험지는 서로 다른 학교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문제가 삽입되어 있었던 학교는 요 8번 문제가 객관식 문제 중에서 핵형 분석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배점이 제일 높았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난이도가 있는 객관식 문제를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서 좀 걸려서 시간을 허비하라고 앞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문제가 요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자꾸 어려운 문제라고 어필하는 건 그만큼 대조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충분히 현시연 학원에서 수업 들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렇답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고 2에는 4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친구도 엄마 아빠한테 한 쌍씩 받은 거 2개로 가지고 있고요. 염색체 총 개수가 4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서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기억과 리을이 갖는 스몰 a랑 라지 b의 상대량을, 자 여기서 상대량이라면 어떤 거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에 스몰 a가 하나 있고 여기에 라지 b가 있다. 그러면 짝대기가 하나 둘, 상대량은 2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량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증폭해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짝대기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상대량은 4입니다. 상대량은 짝대기의 개수로 세주시면 됩니다. 상대량 말고 다른 수를 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 상대량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실제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보자. 막 두근두근해요. 왔어. 8번 아까 너무 길어가지고 넘겼어요. 넘겨서 이제 왔어. 이거 맞추면 1인지인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쭉 보면 그림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위에 거 먼저 분석을 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보려고 해요. 보시면 하나의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앞으로 예비 생식세포가 두 가지 경로로 나눠져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을 거쳐서 뭐하고 있다? 생식세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문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조건들이 있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바로 표를 보는 거지. 그럼 표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근데 선생님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알겠는데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핵상이 EN인지 N인지 ENN을 파악하는 게 먼저 항상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1등입니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감수 1분열이 끝나기 전까지는 EN이고요.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서는 N입니다. 그래서 여기 EN, 여기 나머지 N, 여기 EN, 여기 나머지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요 그림 위에 이 생명체는 유전자를 어떻게 갖고 있다라고 했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종류별로 하나씩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림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풀렸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분열 문제가 표 형태로 표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알고리즘에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도 적혀 있었는데 일단 돌아가서 보진 않고요.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 형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추가되는데요.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하나의 염색체에 라지 A에 대한 얘기, 스몰 b에 대한 얘기 이렇게 같이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있는지 독립인지 연관인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물어보면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고 물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ENN이 항상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쓸 수 있는 자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여기 4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1이라는 거 말고는 없어 보여요. 그럼 니은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고요. 디귿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핵상이 뭐야? N이야, N. N이고 요 니은과 그 다음에 기억은 중기의 세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기란 건 뭐냐면 G1S, G2M 중에 S기를 지나서 염색체의 양이 증폭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중기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몰 a를 갖고 있으면 상대량이 짝대기가 항상 두 개씩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스몰 a가 있으면 스몰 a 상대량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가 스몰 a 더하기 라지 b가 4에 4. 그러면 내가 스몰 a나 라지 b를 4를 조합을 하려면 2가 가능하고 4, 0, 0, 4가 돼야 되는데 내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4가 될 수가 없어요. 4가 되려면 짝대기가 4개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라지 스몰 a, 스몰 a 동형접합자 이렇게 스몰 a 그래서 요 염색체에도 스몰 a가 있고 요 염색체에도 스몰 a가 있어서 이게 증폭이 돼야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되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밖에 안 돼? 얘는 요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서 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2. 그러면 얘가 스몰 a랑 라지 b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스몰 a, 라지 b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라지 a, 스몰 b가 있어야 되고 라지 a, 스몰 b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합쳐서 2n이 내가 나와야 되니까. 2n만 잘 찾으셔도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벌써 하나 정도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귿 보면 여기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그러면 스몰 a나 라지 b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스몰 a에 스몰 b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라지 a에 라지 b로 가지고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여기 스몰 a, 스몰 b가 내려왔으니까 얘네 둘도 조합이 돼서 이게 돼야 되잖아.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라지 a, 라지 b가 되거나 스몰 a, 스몰 b가 되겠죠. 그럼 분열하면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다 알아냈기 때문에 이 a와 b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은 어차피 라지 a도 2개, 스몰 a도 2개, 라지 b도 2개, 스몰 b도 2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되면 돼요? 상대량이 4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 어디요? 여기죠. 여기는 스몰 a도 없고 라지 b도 없기 때문에 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이 연습하시면 핵형 분석도 금방 극복이 가능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생명과학 확실하게 정리해서 꼭 우리 1등급 받읍시다. 우리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수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이계명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은 이제 내년이 있죠, 그렇죠? 내년에 수능을 볼 친구들 중에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지금 수능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원과목이 이제 해지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느낌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생명과학이 현재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올해 이제 수능을 본 친구들을 지도를 했었고, 항상 모든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친구들에게 실제로 나올 난이도가 80% 정도라고 하면 100%, 120%를 대비해서 시험장에 가야 본인 실력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푸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도 풀리고 어렵다고 하는 모의고사 다 연습을 하면서 불만도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시험지에 이미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생명과학 문제가 매우 까다롭게 나왔죠. 그래서 컷도 40점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 이 등급 컷은 생각보다 유례 없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형 분석부터 시작해서 가계도야 당연히 어렵고요. 돌연변이, 근수축, 그 다음에 뉴런까지 어디 하나 피해갈 것 없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수록 고민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은 아마도 현실 학원에서 내가 생명과학 수능을 대비해도 될지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올해 19번 문제 여러분들 유전을 내신에서 하셨겠지만 풀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풀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 19번 문제를 저랑 같이 풀면서 현실 학원에서 저랑 같이 수능을 대비하면 수능 생명과학 마지막 문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해보셔서 알겠지만 경우의 수가 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사실상 다 따지다 보면 절대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념 문제를 10분 안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유전 문제나 빅킬러 문제 혹은 뭐 준킬러 문제를 내가 전부 다 시간 안에 풀려면 적어도 한두 가지 케이스 내에서 확실하게 선택을 해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연습을 할 때도 내가 문제를 풀이할 때 힌트를 집어내는 방법과 문제를 풀이하는 그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1년 동안 수험생활 준비하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 기간 안에 과탐, 생명과학을 안정적으로 1등급 안에 밀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제 풀이하는 알고리즘을 나만의 정리로 만드는 거고, 그거를 적어도 4월 혹은 5월 날이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완성을 하셔야지 3월 모의고사 혹은 6월 모의고사에서부터 스텝을 잘 밟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수능을 지도했던 친구들도 거의 1년 내내 가끔 근수축이나 흥분전도 문제를 풀긴 했지만 대부분 유전 문제를 풀이하면서 대비를 해나갔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때 겪은 혹은 그 이전부터 수업을 해오면서 제가 겪은 노하우를 압축해서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당연히 문항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조교로 일하면서 혹은 학원에서 일하면서 모아왔었던 여러 사설 문항들을 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한번 풀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좋을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도에 대한 알고리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가계도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일단 그림을 보고 그림 분석을 좀 빠르게 하셔야 돼요. 얼마 안 걸립니다.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유전자의 위치와 우열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계도에서는 사실 이거 끝나면 문제 다 푸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료에 표가 있는지, 열성 먼저 성 먼저, 이 얘기는 자 표가 있나는 내가 문제에 표가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먼저 활용하셔야 되고, 그걸 활용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가 있다는 표를 먼저 건드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성 먼저 성 먼저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결국엔 생깁니다. 이게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 결국은 한번 판단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열성일까 우성일까 상일까 성일까 다 열지 마시고, 열성과 성이 티가 많이 나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시도하고, 얘가 맞으면 그래 열성이네, 얘가 맞으면 얘가 성이네, 근데 아니야 그러면 우성 상이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힌트는 무엇인가?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그 긴 문제 속에서 내가 사용한 힌트들을 표시하면서 나가야지 내가 남은 힌트들을 남겨둘 수가 있고, 문제가 벽에 막혔다는 생각이 들 때 그 힌트들을 찝어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럼 바로 봅시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집안 유전질 가와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와 다 중 하나는 X에 나머지 두 개는 상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는 X에 나머지 두 개는 상에. 가는 라지 H 스몰 H, 나는 R과 스몰 R. 의미 없으니까 그냥 쭉 넘어갈게요. 가계도의 발현력을 나타냈다. 가와 나만. 다는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염색체 위치예요. 알고리즘 위쪽에 있었죠. 하나가 성에 있고 두 개가 상에 있다.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표시한 상태로 가계도를 보는 거죠. 가계도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가계도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림 분석하셔야죠. 그림 분석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부모가 둘 다 발현이 되었고요. 색칠 한번 해볼게요. 자녀가 멀쩡하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형질입니까? 성상 판단하기 전에 우성 형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부모님이 아무도 안 나와 있는데 자녀만 발현됐다. 그럼 뭐예요? 열성 형질이다. 이런 것들. 굉장히 가계도에서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고, 해석하기도 당연히 없습니다. 요즘 사실 거의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럼 가계도는 다음과 같대요. 그렇구나.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는 거죠. 표를 보면 표에서 A와 6과 B, 그 다음에 상대량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작년에 생명과학을 했던 분들이니까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눈에 다 담을 수가 없을 만큼 문제가 크니까 조금 줄여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가계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위치 파악해야 돼. 근데 아까 알고리즘에 뭐 있었어요? 표가 있는지 말씀해달라. 표가 있는지 체크하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있으면 표를 먼저 해요. 근데 표를 보시면 쭉 보면 기업과 니은이 1과 2 중에 하나인데 이거 넣을 겁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먼저 해야 돼? 라지 H와 R에 A 동그라미에 3 숫자 괜히 좋겠습니까? 일부러 준 겁니다. 3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이 3은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라지 H의 스몰 r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H의 스몰 r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인지 점검을 해보면 뭐인 걸 알 수 있어?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뭐? 대문자, 동형접합자. 왜냐면 자, 아까 위에 문제에 보시면 라지 H랑 스몰 h랑 부딪혔을 때 라지 H가 우성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라지 H가 우성이니까 만약에 이 케이스다라고 하면 A 동그라미는 라지 H 동형접합자가 될 거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상 위치 상관없이 라지 H를 내려 보내겠죠. 그러면 4번과 5번, 6번이 지금 보시면 4번은 가가 발현, 5번은 나가 발현, 6번은 가나 발현, 이렇게 가 발현에 대해서 나뉘고 있는데
라지 H 동형접합자가 위에서 라지 H를 뿌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4, 5, 6이 전부 다 가로 가를 라지 H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성 유전자니까 전부 다 표현형을 결정할 거고, 다시 말해서 괄호가가 표현형이 통일이 돼야겠죠. 길게 돌아왔는데 아니라는 얘기 길게 한 겁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뭐 먼저 하면 대문자 동형접합자 먼저 찾아내시면. 그러면 요런 상황이구나. 뭐다? 라지 H의 스몰 R 동형접합자구나. 어머니이기 때문에 라지 H의 Y 이런 건 없습니다. 라지 H 스몰 H 스몰 R이라는 게 알려지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성염색체인지 그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성염색체, 상염색체인지도 이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해놓고 난 상태에서 이제 뭘 보는 거냐면 RN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표 나와 있고 마지막 힌트가 뭐죠? 가계도 구성원 중 1, 3, 6에서만 괄호다가 발현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1, 3, 6. 여기서 괄호다 발현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현되었고, 여기서 발현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찾았어. 이제 우리가 스텝을 뭘 밟았냐면 요 A 동그라미에 괄호 가랑 괄호다 유전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아냈으니까 나머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괄호다가 발현되었다고. 그것보다 좀 특징적인 건 스몰 R이 좀 특징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요 스몰 R이 어디에 있다?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열성과 성 먼저 해보라고 했잖아? 열성이 있잖아. 성도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겹쳤을 때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성염색체 열성형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괄호 나를. 그러면 A가 스몰 R이니까 둘 다 나가 나왔어.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1번도 지금 괄호 나가 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괄호 나가 발현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스몰 R이잖아. 그러면 스몰 R이니까 여기 4번도 스몰 R이 되겠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 스몰 R은 성염색체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열성이라고 해도 스몰 R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스몰 R이 돼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은 4번이 서로 다르고 1A가 둘 다 나와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4번과 1번과 A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괄호 나는 무슨 형질이다? 괄호 나는 우성형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